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와 비슷하게 60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 이 부분이 자산시장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해보고, 고래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모으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왜 이렇게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장펑이 어제 나왔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전 CEO였고 한 4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있었는데 어제 이제 풀려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자오장펑 같은 경우는 크립토 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고, 사실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없는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웠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사진을 한번 봤고, 앞으로 뭐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인물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는 파월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경제 방향이 맞았나 틀렸나 보다는 연준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떤 식으로 정책 변화를 가져갈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 나오면 잘 정리해가지고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며칠 동안 자산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나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다시 줄어들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LEI라고 해가지고 경기 선행 지표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있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LEI 지표가 하락을 할 때마다 큰 경기 침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고, 이 부분은 자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량 지표로 보이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건 오케이, 역전이 됐는데 이 장단기 금리가 다시 원상복귀가 됐을 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원상복귀가 될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은 경기가 좋지 못하는 거고, 선제적으로 혹은 후행적으로 이걸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가 박살이 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해소가 됐을 때는 늘 뭔가 문제가, 경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해결이 되는 건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는 경제가 박살나는 무언가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요. 잘 봐야 되고, 제가 초반부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위기가 왔을 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기는 늘 기회였습니다. 위기가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위기는 늘 기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처음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1K를 한번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60과 61K 사이에 두껍게 전쟁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0K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62K 아주 촘촘하게 자기들의 진영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최근에 60K를 도전하고 있는 빈도수, 그리고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찔러보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건드는지 여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찍어 누를 때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찍어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오더복이 콱 생겨가지고 사람들의 투심을 얼게 만들었던 요 지점이 있었는데, 같은 경우는 밑에서 조금씩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더복상으로도 62K에 그리고 60K에 매수벽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 레인지에서 세력들은 알력 다툼을 하고 있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조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째 60K와 62K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이에요. 미국장이 시작이 될 때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밑으로 찍어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의도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누르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시경제 환경이 너무나 바뀌고 있는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장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48K까지 갔다가 70K, 48K 이러면서 변동성이 쭉쭉 확대가 되고 있고 이 변동성은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고래의 활동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불장 때 피크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래들이 활동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다만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 추세를 올려서 60K, 61K 뿐만이 아니라 63K, 64K까지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며칠 동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총 캡을 봐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저항대에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뚫고 그러니까 60K를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은 조금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여기를 의미 있게 뚫고 난다고 하면은 위에 룸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고요. 더 전체적인 그림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글로벌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해소가 됐을 때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해소가 되고 그건 결국은 경기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끝에는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게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전에 엄청나게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결론은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데이터를 잘 보시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도 봤을 때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가 올라갈 때 바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뚫고 났을 때는 반응이 뒤늦게 온다라는 거 꼭 알아야 되고 고래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USDT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 급격하게 민팅량이 늘어나는 거와 비슷하게 민팅량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불장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 이렇게 올 초에 민팅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고 있는 이 징후에 대해서 우리는 견지를 해야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고래들이 정말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과거 사이클 대비 아직 비트코인은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 작년 대비 비트코인이 13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 60K 정도 되니까 작년에 딱 이맘때 24K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나 과거 같죠. 1년 정도가 지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비트코인이 24K였다는 걸 인지하면 이게 뭔가 우리가 좀 더 롱텀으로 길게 보다 보면 결국 이기는 건 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래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아직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다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슈가 생기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고래들은 그때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앞으로 하락을 했을 때도 고래는 비트코인을 모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인지를 해야 이 다음에 혹은 리세션 관련돼서 혹은 경기침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박살이 나는 변수와 관련돼서 유동성이 뒤에 풀리는 거를 차치하고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회인지를 잘 모르게 되잖아요. 하지만 돌아가는 판 자체가 기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가능성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조금은 좋지 않을까.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심리적으로라도 미리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아주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니까 행동을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의 코인 전체 자산보다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코인 전체 자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 가장 돈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 블랙록이 크립토 관련돼서도 가장 많은 돈을 운용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코인이 하락을 할 거고 뒤에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이런 것들 일단 모르겠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냥 비트코인과 그리고 암호화폐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이 더 많은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1등 기업이 됐다라는 사실이, 행동이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 미래를 어디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이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큰 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 고래들이 촘촘촘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들고 있는 월렛인데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모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이런 행동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때마침 홍콩에서도 중국계 자금이긴 한데, 그러니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아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홍콩 ETF에도 비트코인을 오랜만에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집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는 비트코인을 모아야 하는 시기고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붙어 있어가지고 접점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이 장이 좋아지게 된다는 말은 달러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말과 같은데, 달러 유동성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늘 상승을 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환율 데이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과거에 있었던 움직임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또 현재 일어날 때 데이터들,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도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그 위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위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